네, 간밤 마감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날 조용하게 안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0.08% 강박권에서 거래 마감됐고 S&P 500 지수가 0.08%,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17% 오르면서 5,218포인트 선의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보시죠. 장 초반에는 조금 흔들림이 있었고요. 후반 들어서 안정을 되찾으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그리스 이슈는 꾸준히 긍정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ECB와 IMF의 채무 상환을 완료했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20일부터 그리스 은행이 영업 재개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 모습이었었고요. 이런 가운데 대내적으로 지표들 없었던 가운데 특별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지수에 부담이 됐습니다. 상품 시장, 유가 하락과 금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고요. 이 부분에서는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엔 다소 제한되는 모습이었었고요. 다만 장 후반 들어서 안정권을 되찾았던 건 대내적으로 실적 시즌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IBM의 실적을 앞두고서 또 강세가 이어졌었고요.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대형 기술주에 대한 실적 기다리면서 기대감 반영됐습니다. 0.08% 오르면서 18,100선 회복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양상 이어졌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조금 더 안정권에 진입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날 대형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기술주 랠리는 이어졌습니다. 다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원자재 가격, 상품 시장 관련해서 자본재 섹터와 유가 섹터가 크게 밀리게 되면서 이 부분은 지수에 부담이 됐고요. 0.08% 상승하면서 2,128포인트 선의 종가로 장 마감 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시죠. 기술주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이날 페이스북과 아마존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타났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21일 실적을 발표 기다리고 있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 모멘텀 함께 반영됐습니다. 0.17% 오르면서 5,218포인트 선의 신고가 새로 경신했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대외적인 이슈들 안정권에 진입하면서 안도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리스 사태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 은행들이 영업을 재개했고요. 이뿐 아니라 그리스 정부가 IMF와 ECB의 채무 상환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가디언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Greece reopens banks and pays off some debt in first steps toward normality.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더 가디언에 따르면 그리스 은행이 3주 만에 영업 중지가 됐었던 은행문을 다시 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금 인출액 한도는 60유로에서 420유로로 확대가 됐는데요. 우리 돈으로 7만 5천 원 정도에서 52만 5천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현금 부족에 시달렸던 그리스인들이 이 현금 인출을 인해서 은행을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국외 은행으로의 송금은 금지됐고 신규 계절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 아테네 증권거래소는 아직 개장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그리스 정부는 이 국제통화기금 IMF와 유럽중앙은행 ECB의 연체금 채무 상환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이 게리 라이스 대변인이 성명서를 통해서 그리스가 IMF의 연체금 총액을 상환했다라고 공식 발표했고요. ECB 역시 그리스가 42억 유로의 부채를 상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35억 유로 빚과 7억 유로의 이자 지급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난주 유럽연합이 그리스에 대한 71억 6천만 유로의 브릿지론 제공을 승인하면서 이날 그리스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내부 혼란을 정리해야 하는 등 그리스 정부의 숙제가 많지만 금융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 사태가 사실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품 시장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장중 50달러 선이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금값 역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로이터 통신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Oil prices dip below 50% on ample supply, strong dollar.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74센트 내린 50달러 15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WTI 가격은 장중 49.85달러까지 내려가면서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브렌트 역시 하락세가 가팔랐습니다. 45센트 하락한 56달러 65센트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 공급 과잉 우려감이 지속되며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달러 강세와 또 미국의 산유량이 견고한 모습을 이어가는 건 역시 유가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유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와드 라자트가타 포렉스닷컴 애널리스트는 주목할 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심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유가뿐 아니라 금값도 크게 내렸는데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2.63% 급락한 온스당 1,106.80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금값은 장중 온스당 1,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리스 사태가 안정화되면서 안전자산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달러 강세 역시 금값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뉴욕 증시와 달리 원자재 시장은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외신 소식들 저희가 함께 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다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14개 종목 상승했고요. 16개 종목은 하락해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 비자카드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기술주 좋았습니다. 애플과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IBM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통신주인 버라이존도 상승에 동참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 가운데서 인텔이 유일하게 크게 밀렸고요. 에너지 섹터, 엑손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하락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확인해보면요. 이날 비자카드 2.57%로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적 개선 모멘텀 안고 21일 현지 시간에 실적 발표한 애플 기대감에 1% 넘게 오른 모습이었었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M&A 이슈까지 함께 안으면서 이날 0.64% 상승 마감했습니다. IBM이 실적 앞두고서 0.4% 올랐고요. 또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날 새 영화 앤트맨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반영되면서 0.5% 이상의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기술주들 대체로 힘이 좋았던 가운데 인텔만이 소폭 밀린 모습이었었고요. 에너지 섹터 크게 밀리면서 엑손모빌이 1% 넘게, 쉐브론 텍사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이날 업종별 등락이 뚜렷했습니다. 기술주가 0.5% 이상의 강세로 사흘째 랠리 이어간 가운데 에너지 섹터와 자본재 섹터가 각각 1.5% 가까이 그리고 0.7%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실적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IBM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다만 분기 매출이 예상을 하회한 결과였고요. 4개 분기 연속 매출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심리 상당히 위축된 모습입니다. 정규장에서는 0.4% 기대감에 올랐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5% 가까이 밀리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페이스북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신고가 경신 이어갔습니다. 이날 증권사의 매수 추천도 이어졌는데요. BTIG가 매수 추천과 더불어서 목표 주가를 118달러 선까지 높여 잡았다는 점 추가적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의 비디오 광고에 대한 성장성 신뢰가 간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해서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3% 넘게 오르면서 97달러 91센트, 장중에는 98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주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징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기술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 역시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기대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애플 실적에 대해서 낙관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애플 실적 전망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What to watch for in Apple's earning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애플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이 1달러 89센트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순이익이었던 1달러 40센트보다 개선된 것인데요. 같은 기간 매출 역시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의 2분기 매출을 492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이었던 374억 달러에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도 아이폰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됐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다만 아이패드와 애플 워치의 판매는 부진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거밍치 KGI 증권 전략가는 지난 2분기 아이폰이 5,420만 대 팔렸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아이패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5% 감소한 880만 대가 팔렸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신제품인 애플워치에 대한 전망도 다소 비관적인데요. 거밍치 전략가는 애플워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미지근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최근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우수한 실적으로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것을 지적하며 애플의 실적이 예상대로 발표된다면 나스닥 지수의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내 스마트폰 수요가 줄어들고 하청업체들의 부품 공급 차질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1.89%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은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한 IBM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요. 하지만 이 전문가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IBM profit falls as revenue declines again.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IBM은 지난 2분기 순이익이 34억 5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3달러 50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순이익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간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 EPS를 살펴보시면 3달러 84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3달러 78센트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2분기 매출이 부진했던 것인데요. 매출은 20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209억 5천만 달러를 밑돌았습니다. IBM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애널리틱스는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전반적인 실적이 줄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IBM의 매출이 4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는데요. 마틴 슈로터 IBM 최고 재부 책임자는 캐시플로우는 개선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매출 감소 소식에 시간외 거래에서 IBM의 주가는 4%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외신 소식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또 어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환율, 채권,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아울러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럽 증시는 앞서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국 증시 일제히 올라서면서 그리스 이슈가 해소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0.20% 강보합권, 독일 닥스 지수는 0.5%, 프랑스 까크 지수는 0.35%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 유가 그리고 금값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유가 공급 우위 장세 전망되면서 배럴당 1.5% 내렸고요. 50달러 선은 지지했지만 50달러 15센트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금값은 5년의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금 보유가 꾸준히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실리는 모습이었었고요. 글로벌 악재들이 일제히 해소되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에 대한 매수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모습입니다. 온스당 2% 넘게 밀리면서 1,106달러 80센트, 이날 장중에는 1,000달러 선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이날 추가적으로 반락하면서 4달러 16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 0.68% 내리면서 662포인트 선까지 내려앉았고요. 공포지수는 2% 반등한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 추가적으로 19포인트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채권 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영향 재차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4원 60전 올랐고요. 1,152원 10전 기록했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추가적으로 강세 나타나면서 98 레벨대까지 올라섰다는 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날 전거래일보다 소폭 오르면서 2.3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저희가 쭉 달려왔는데요. 자, 오늘 날씨도 여전히 좀 비가 오는 가운데 좀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 낮 기온 최고 29도까지 좀 올라갈 것 같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좀 습하기도 하고 날씨도 날씨대로 좀 덥고 짜증지수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도 좀 전체적으로 좀 평정심을 갖는 그런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토마토 모닝쇼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